초겨울찬 기운이 서울 외곽 오래된 빌라 골목을 타고 스며듭니다. 4층짜리 낡은 건물, 그중 창문에 작은 화분 2개가 놓인 집이 순분 할머니의 방입니다. 전기장판 한켠에 기대 앉은 할머니는 허리며 무릎이 뻐근해 일어나기 전 한참을 숨만 고릅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사진 속에서만 웃고 있는 아들 준호를 눈으로 쓰다듬다 이내 액자를 엎어놓습니다. 버리고 간 게지 뭐 중얼거리지만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그리움이 엉켜 있습니다. 가습이 아끼려고 찬밥에 김치만 얹어 아침을 때우며 오늘은 병원에 갈까 말까를 망설입니다. 현관 앞에 놓인 낡은 운동화를 바라보며 할머니의 하루가 또 조용히 시작됩니다. 빌라 앞 좁은 골목에는 아침부터 생활 쓰레기차가 들락거립니다. 동네 아주머니 둘이 서서 수군거립니다. 저 위층 할머니 있잖아. 아들이 집도 팔고 어딘가다 버렸다더라. 세상에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열린 창문 틈으로 그 말이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순분 할머니는 움직이던 손을 멈추고 한숨을 길게 내쉽니다. 사실과 조금씩 다른 소문이지만 일일이 설명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들 아는가 보네. 이제와 뭘 변명해 하며 할머니는 웃는 얼굴을 일부러 지어 보이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해집니다. 칠벗겨진 벽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아들의 어린 시절 웃음소리가 귓가를 스칩니다. 해가 조금 올라오자 할머니는 두툼한 남색 점퍼를 꺼내 입습니다. 장바구니에 깨진 고무줄을 몇 번이고 고쳐 묶고 지팡이를 챙겨 천천히 골목을 내려갑니다. 재래시장으로 가는 길 버스 정류장 벤치에는 비슷한 연배 어르신들이 3, 4, 5 모여 있지만 할머니는 살짝 눈인사만 하고 지나칩니다. 말 섞다 보면 아들 이야기가 나올까 괜히 마음만 다칠 것 같아서입니다. 시장에 도착해서도 가장 싼 채소, 할인가 붙은 두부만 고릅니다. 혼자 사시지요? 묻는 가게 주인의 말에 할머니는 예, 편해요. 혼자가 하고 웃어 보입니다. 손에 들린 비닐봉지보다 보이지 않는 외로움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오후입니다. 장을 보고 돌아온 집, 좁은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할머니는 무심코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서 반접힌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옵니다. 시골 마당에서 고무공을 들고 환하게 웃던 5살 준호, 그 옆에서 허리 굽혀 아이를 바라보던 젊은 시절의 자신. 그때의 바람소리와 쌀뜨물 냄새, 석양빛까지 함께 떠오릅니다. 남편이 일찍 떠난 뒤 어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도시로 올라와 공장, 식당, 남의 집 살림까지 하며 뒷바라지하던 날들.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가 다시 조심스레 서랍 깊숙이 넣어둡니다. 몇 해 전 오래 살던 단칸방을 정리하던 날이 떠오릅니다. 아들 준호는 헬멧을 벗고 땀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전세더는 못 버텨요. 작은 데로 옮기자고 했잖아요. 좁은 방에 쌓인 짐과 중개사의 차가운 말투가 뒤엉킨 그날. 할머니는 그래도 우리 집인데 추억이 있는데 울먹였습니다. 준호는 카드 결제 알림 문자를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결국 새로 구한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버리고 가라. 그 말이 아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지워버린 마지막 표정이었습니다. 이후로 연락은 점점 뜸해지고 어느 순간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저녁 무렵 우편함을 열자 하얀 봉투가 몇 장 나옵니다. 전기요금 관리비 고지서,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동네 병원의 안내문. 할머니는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작게 적힌 금액들을 한 글자씩 세어봅니다. 이번 달은 좀 많이 나왔네 혼잣말을 하며 머릿속으로 이미 씀씀이를 줄일 항목을 계산합니다. 약값이랑 쌀값이랑 가끔 마시는 두유까지 하나씩 떠올리다 보니 갑자기 어지럼증이 밀려옵니다. 부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병원 안내문을 보며 언제 한번 가야지 하면서도 진료비 생각에 다시 서랍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날 밤 벽 너머로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옆집에 사는 영자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립니다. 김치 냄새가 폴폴 나는 통을 들고 서 있습니다. 언니 막 담근 김장인데 좀 나눠 먹어요. 할머니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하며 손사래를 치지만 마음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함께 부엌에 서서 김치를 접시에 덜며 영자는 슬쩍 묻습니다. 언니 아들은 요즘 바쁜가 봐요? 그 말에 잠시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순분 할머니는 대답 대신 김치통 뚜껑만 정리합니다. 영자는 더 묻지 않고 대신 언니 김치 모자라면 언제든 말해요. 식구라고 생각해요. 하고 조용히 말해줍니다. 다음날 새벽 화장실을 가려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벽을 붙잡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숨이 가빠집니다. 잠시 변기 뚜껑에 앉아 식은땀을 훔치며 오래전 남편이 쓰러졌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때도 괜찮다며 미루다가 병을 키웠던 기억이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밀려옵니다. 그러나 순분 할머니는 다시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이 나이에 어디 아픈들 어쩌겠냐 휴대폰을 들어 병원 번호를 눌렀다가 이내 취소 버튼을 누릅니다. 아들 연락처가 눈에 들어오지만 그 번호를 누를 용기는 아직 없습니다. 며칠 뒤 동주민센터에서 나왔다는 젊은 사회복지사가 집을 찾아옵니다. 이름은 지은. 쑥스러운 미소로 떡과 리플릿이 든 가방을 내밉니다. 할머니,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급식이나 병원 이동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할머니는 괜찮다고 손을 내젓지만 지은은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말없이 깨진 전등과 낡은 장판을 눈여겨봅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지은은 가족 연락처 적어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조심스레 묻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할머니는 결국 아들 번호를 적어줍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보지만 계속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순분 할머니는 오래된 필통을 꺼내 볼펜을 꺼냅니다. 흰 종이를 앞에 두고 한참 동안 아무 글자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다 천천히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어 내려갑니다. 준호야, 엄마다. 많이 서운했지 첫 문장을 쓰는 데만 몇 분이 걸립니다. 지난 세월, 서운함과 그리움, 미안함이 뒤엉켜 손이 덜덜 떨립니다. 버리고 갔다며 욕했던 마음을 떠올리니 스스로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락 한 번 없는 아들 생각에 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편지는 2장을 넘기지 못하고 멈춥니다. 괜히 쓰지 말자. 상처만 파헤치지. 할머니는 편지를 접어 성경책 사이에 끼워둡니다. 다음 날 오후 현관 밖이 소란스러워 나가보니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발신인은 익숙한 동네 마트. 안에는 쌀 한 포와 라면, 통조림이 들어 있습니다. 기부 물품이라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지만 할머니는 괜히 가슴이 찡해집니다. 잠시 뒤 택배 청년이 다시 올라와 초인종을 누릅니다. 아까 사인 안 받아서요. 모자를 푹 눌러 쓴 청년의 얼굴에 문득 젊은 시절 준호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할머니는 그저 수고 많네 라고만 말합니다. 청년은 어르신, 박스 무거우시면 말씀만 하세요.
하고 환하게 웃고 내려갑니다. 그 미소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며칠 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할머니는 우체국에 편지를 붙여볼까 하는 마음에 성경책 사이에 끼워둔 편지를 가방에 넣습니다. 골목길을 천천히 내려가던 중 신호등 앞에서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귀에서는 삐하는 소리가 나고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사람들 발자국 소리만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행인 누군가가 어르신,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순분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가방을 움켜쥔 채 차가운 인도 위로 쓰러집니다. 아직 붙이지 못한 편지가 가방 안에서 구겨진 채 떨리고 있습니다. 눈을 뜨자 환한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릅니다. 응급실 침대 위 기계 소리와 사람들의 발걸음이 뒤엉켜 어지럽습니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며 묻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드렸는데 아직 안 받으세요. 지갑에서 나온 종이 쪽지에는 아들 박준호라는 이름과 함께 오래된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담당 의사는 번호가 계속 꺼져 있다며 혹시 다른 연락처는 없냐고 묻지만 할머니는 고개만 저을 뿐입니다. 지은 사회복지사가 급히 달려와 손을 잡아줍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희가 계속 연락해 볼게요. 할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속으로만 중얼거립니다. 그래, 끝까지 안 올 수도 있지. 한편 도시 반대편 큰 병원의 한 병실, 링거줄에 연결된 팔 야윈 얼굴로 누워있는 중년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준호입니다. 몇 달째 지속된 투병으로 휴대폰은 반쯤 꺼진 채 서랍 속에 박혀 있습니다. 병원 복도 벤치에서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을 위한 안내문이 나부낍니다. 준호는 지갑 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어머니 빌라 주소와 계좌번호, 그리고 자동이체 메모. 매달 소액이지만 생활비와 관리비가 빠져나가도록 해둔 내역입니다.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지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리며 그는 다시 기침을 합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급히 달려옵니다. 박준호 씨, 전화 좀 받으셔야겠어요. 어머님이 쓰러지셨대요. 귀에 전화기를 댄 채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의사와의 통화를 마친 뒤 그는 링거를 잡고 억지로 몸을 일으킵니다.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라는 간호사의 만류에도 준호는 허겁지겁 외투를 걸칩니다. 잠깐만요. 제가 휠체어라도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병원 밖으로 나와 택시에 오릅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겨울 하늘을 바라보며 준호는 숨 가쁘게 기억을 더듬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떠나며 했던 마지막 말, 버리고 가라던 그 한마디가 가슴을 천천히 조여옵니다. 사실은 누구보다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택시는 응급실이 있는 병원으로 서둘러 달려갑니다. 병원 로비 한켠 영자 아주머니와 사회복지사 지은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말합니다. 사실 아드님이 매달 관리비를 보내고 계셨더라고요. 이름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엔 몰랐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랬구먼. 이사 올 때도 혼자 오신 게 아니었어.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더라니까. 둘은 미리 알고 있었던 작은 진실 조각들을 맞춰봅니다. 빌라 계약서에 찍힌 다른 남자의 이름, 그러나 그 뒷면에 적힌 사실상 보호자 박준호라는 작은 메모. 할머니에게는 자존심이 될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사연들이 조용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휠체어에 몸을 싣고 들어옵니다. 숨이 차서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한 채 누워있는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산소 마스크에 가려진 얼굴,
잔주름 사이로 여전히 익숙한 인상이 보입니다. 지은이 조용히 말합니다. 아드님 오셨어요, 할머니. 희미하게 감겨있던 순분 할머니의 눈꺼풀이 조금 떨립니다. 천천히 눈을 뜨자 한껏 늙어버린 아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말라버린 손이 공중에서 허우적거리다 준호의 손등을 겨우 붙잡습니다. 말 대신 눈물이 먼저 흐릅니다. 밀어내고 싶었던 세월과 안기고 싶었던 마음이 한순간에 뒤섞여 버립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응급실에 소란이 가라앉은 뒤 둘은 같은 병실의 나란한 침대에 눕게 됩니다. 의사가 둘의 상태를 살피며 말합니다. 두 분 다 쉬셔야 합니다. 무리는 금물이에요. 조용해진 병실에서 준호가 힘겹게 입을 엽니다. 엄마 미안해. 나 아팠어. 빚도 많았고 엄마까지 끌어들이기 싫어서 일부러 멀리한 거야.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낮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말해줄 수 있었잖아. 나도 내 엄만데. 그러나 그 말 끝에는 원망보다는 걱정과 안쓰러움이 더 짙게 묻어 있습니다. 둘의 사이를 메우는 것은 긴 설명이 아니라 조용히 맞잡은 손의 온기입니다. 몇 주 뒤 둘은 병원에서 가까운 작은 요양형 원룸으로 함께 옮겨옵니다. 창문 밖으로는 겨울 해가 낮게 내려앉은 공원 나무들이 보입니다. 아침이면 간호사가 가져다주는 죽을 서로 떠먹여주며 예전 시골집 이야기를 나눕니다. 순분 할머니는 이불을 반듯하게 펴주며 말합니다. 네가 날 버리고 간 줄 알았지. 근데 나도 알고 보면 내 마음 버린 적이 없었구나. 준호는 숨이 찬 숨 사이로 웃습니다. 엄마, 나 이제야 효도 좀 해보나 했더니 시간이 너무 빠르네. TV에서는 옛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작은 방 안에는 둘만의 오래된 역사와 화해의 시간이 차분히 쌓여갑니다. 어느 봄날 창가에 앉아있던 순분 할머니는 살랑거리는 바람을 느끼며 눈을 감습니다. 준호는 한층 더 수척해졌지만 어머니가 남긴 온기를 기억하며 조용히 성경책을 펼칩니다. 그 사이에 끼워져 있던 붙이지 못한 편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첫 줄. 준호야, 엄마다. 많이 서운했지. 준호는 천천히 편지를 읽어내려가다 끝내 눈물을 흘립니다. 몇 달 뒤 동네 주민센터 벽에는 어머니와 아들의 마지막 동행 이야기가 작은 기사로 붙습니다. 영자 아주머니와 지은은 가끔 그 글을 읽으며 말합니다. 버린 줄 알았던 마음도 사실은 끝까지 서로를 붙잡고 있었던 거지. 할머니의 옛방에는 아직도 전기장판의 잔열처럼 잔잔한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